안녕하세요. 27년째 고등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정규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1800년대 독일에서 살았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우리에게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남깁니다. 에빙하우스는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S, F, N, I, G, E. 자,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G, A, S, F, Y, G, K. 자, 이 단어의 뜻도 모릅니다. 제가 방금 임의로 남겼습니다. 에빙하우스는 이런 단어를 2300개 정도로 갖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13개 정도의 단어를 한 번에 13개 정도씩 임의로 추출해서 그 단어를 암기를 하게 하였습니다. 암기를 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분이 경과했을 때 암기한 내용 중에서 남아있는 기억량이 20분이 났을 때 58.2%, 그 다음에 1시간이 지나면 44.2%, 자, 하루가 지나면 33.7%, 일주일, 여기 6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면 약 25.4%, 한 달이 지나면 21.2%. 이런 식으로 학습했던 양의 그놈의 기억이 이만큼 계속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잘 까먹는, 한번 학습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갖다 까먹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까먹게 할 것인가,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실험을 했습니다. 학습한 지 정확하게는 10분이 지나서 학습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 망각 곡선이 상당히 완만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갖다가 망각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10분 후에 복습을 하면 망각 곡선이 상당히 조금 완만해지는 걸 수 있죠. 자, 다시 그거를 하루가 지나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면 망각 곡선이 보다 더 완만해진 것을, 일주일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더 완만해지고, 한 달 지나서 또 한번 복습하면, 그러니까 총 학습을 몇 번 한 거죠? 5회 정도에 걸쳐서 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학습했던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 것을 갖다가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일단 이 에빙하우스의 실험은 약간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제가 지워버렸습니다만, 썼던 그런 의미 없는 음절을 조합으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아무런 어떤 연관 관계 없이 그냥 외우는 거니까 보다 빠른 속도로 까먹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학습하는 대부분은 그렇게 전혀 연관 없는 것들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들, 상당히 구조화된 것들,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정확한, 그래서 무의미한 음절의 조합인 단어를 암기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망각 속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급하게 갔다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제가 이제 그걸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처음부터 아마 상당히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래프를 보이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실험 대상이 실험에 어떤 이 사용했던 그 도구 자체가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까먹느냐 조금 더 천천히 까먹느냐 이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학습한 것들을 많이 망각한다는 것은 이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그 27년째 학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무수하게 많은 수업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뭐였냐면, 역시 똑같이 이런 문제가 수학 학습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이제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대개는 이제 다음 학기,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제 2019년인데요. 2019년 첫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방학 때 그 다음 학기에 대한 과정을 어찌됐든 간에 그 정도는 갖다 선행을 하게 됩니다. 선행을 심하게 한 경우에는 뭐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과정을 다 끝내고 오기도 하지만은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음 학기 정도는 갖다가 예습을 한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있는 경우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한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기껏 다음 학기 양이 많지도 않습니다. 양이 많지도 않은데 그 양을 학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양을 역시 학습하면서, 그러니까 앞에 배운 내용을 까먹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내신 관리도 그렇고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냐면 투입한 노력에 대해서 성과라는 것이 당연히 일반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항상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학원 다녀도 소용없다 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 하나입니다. 저 또한 오랜 세월 강의하면서 항상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에밍하우스가 이런 장기 기억으로의 학습한 내용을 전환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했듯이 수학 학습을 할 때도 이런 방식을 좀 동원하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참 오랜 세월 동안 해봤는데, 이게 이제 되게 그 일반적인 학원에서 갖다 할 적에 어떻게 학습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석이라는, 우리가 가장 많이 봐왔던 정석이라는 책을 기준으로 갖다 말씀을 드리면, 정석은 1단원부터 2단원, 3단원, 4단원 해서 소단원으로 갖다 끊으면 한 30개 정도 단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1단원 진행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숙제를 내줍니다. 당연히 예제, 유제, 연습 문제. 그 다음에 또 2단원 진행하면서 또 숙제를 예제, 유제, 연습 문제를 내줍니다. 조금 이제 괜찮하고는 정석뿐만 아니라 다른 책을 갖다 씁니다. 익힘책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뭐 RPM이라든지 뭐 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책들을 부교재로 삼아서 사실은 학습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이쪽을 쭉 진행하면서 책 한 권을 따라오게 하는 정도로 갖다가, 그래서 여기 진행하고 있을 때 이만큼 따라오다, 여기 진행하고 있을 때 이만큼 따라오다, 뭐 내지는 동시에 같이 갖다 나가게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쭉 나가는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역시 이런 학습 형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4단원 할 때는 사실 1단원을 까먹고 있다는 이야기고, 한 10단원 정도 갔다 하면은 한 5단원 전까지는 다 까먹어버립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가면 한 3분의 2는 실은 이미 학습하면서 다 까먹고 날라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하냐면, 얘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책을 선택해가지고 처음부터 하든지, 아니면 같은 책 갖고 다시 처음부터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합니다. 자, 당연히 굉장히 낭비적이죠. 그리고 이런 정도로 하려면 사실은 겨울방학 때 준비해가지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할 정도로 충분히 이런 반복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하냐? 선행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학기 앞선 정도 선행학습이 아니라 뭐 1년, 심지어는 한 3년을 앞서서,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과정을 일단 한 2번 정도는 보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이런 정도로 해갖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선행학습조차도 뭐 하냐면은 역시 똑같이 하는 방식이 쭉 나가고 나서 다시 한번 쭉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끊임없이 앞에 배운 내용들을 까먹으면서 갖다 진행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한 번 쭉 나가는 학생보다는 충분히 더 많은 양을 기억하고, 따라서 그런 학생들이 성적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성적에 조금도 아니라 뭐 상당히 좋은 정도의 어떤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방식이 굉장히
역시 이제 상당히 낭비적인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빙하우스가 바로 이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만약에 교재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재를 제가 지금 구상한 건 대충 이렇습니다. 여기 아까 썼던 방식대로 쓰면 1, 2, 3, 4, 5, 6, 7, 8, 9, 10 해갖고 30과정까지가 있었을 때 30단원까지가 그때 교재를 이렇게 이제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1단원에 해당되는 과정을 나갔을 때 1단원으로 갖다 문제를 구성하고 다시 2단원쯤 나오고 있을 때 1, 2단원의 문제로 갖다 구성하고 3단원쯤 진도가 나왔을 때는 바로 1, 2, 3단원 그 다음에 4단원 나왔을 때 1, 2, 3, 4단원 5단원 진행하고 있을 때 1, 2, 3, 4, 5단원으로 문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교재는 따로 있는 거죠. 전교재는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는 교재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게 뭐 정석이 됐던 개념을 됐던 진도를 나가는 교재는 있고 그 다음에 부교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다시 이제 한 6단원 진행할 때쯤 되면 이제 1단원은 한 5번 정도는 복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단원부터 6단원까지 7단원 진행하고 있을 때는 3단원부터 7단원까지 8단원 진행하고 있을 때는 4단원부터 8단원까지 이런 식으로 갔다 하게 되면 어떤 과정의 유형 문제든 간에 최소한 5번 정도는 복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책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면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 방법을 갖다가 그대로 따르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보통 학원을 다니든지 또는 그냥 뭐 학교에서 갖다 학습을 하든 간에 최소한 이틀에 한 번씩은 수학을 갖다가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틀에 한 번씩 해서 이틀이면 이틀마다 한 번씩 하게 되면 한 과정을 5번 하면 최소한 열흘에 걸쳐서 뭐 하냐면 같은 유형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뭘까요? 그게 학습한 내용이 최초의 학습한 내용이 굉장히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교재를 만약에 만들어서 우리가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훨씬 적은 시간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한 과정을 다 진행하고 났으면 이 책을 갖고 부교재로 갖다가 삼아서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이들은 한 번만 진행하고 나서 뭔가 굉장히 오랫동안 학습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제 밥수학이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게 된 그런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라도